조민수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때도 밀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얼마나 좋아? 하하. 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몰라도 때밀이한테 손 떼면 살 안 붙어요. 조민수가 비웃으며 윤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윤정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끝에 자리한 청춘 찜질방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래된 타일 사이로 새어나오는 뿌연 수증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의 옛가요 소리가 평온한 아침을 알려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바로 때밀이사 최윤정입니다. 32살의 윤정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손목이 굵어서 힘이 세 보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윤정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윤정아, 오늘도 한 사람 올리고 왔다며? 찜질방 운영자인 김만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58살의 김만수는 전직 부사관 출신으로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제대한 후 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때밀기 솜씨는 정말 유명했거든요. 한번 윤정의 손을 거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 그냥 묵은 때를 밀 뿐이에요. 윤정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알고 있었어요. 윤정의 움직임이 남달랐다는 걸 말이죠. 팔꿈치를 꺾는 각도, 한 손으로 가하는 압박력, 몸의 균형을 잡는 자세까지 모든 게 훈련된 병기처럼 정교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할머니였는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윤정은 할머니를 부축하는데 그 순간 김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를 안는 자세가 완벽한 응급처치 자세였거든요. 어머니, 허리 세 번째 척추 쪽이 많이 아프시죠? 윤정이 할머니의 등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도 정확히 그 부위라고 했는데.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김만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건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진단이었거든요. 윤정이 할머니의 등을 마사지하는 걸 지켜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지압점이 정확했고 힘 조절이 완벽했어요. 아이고, 우리 윤정이 손은 정말 금손이구나.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야.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때를 밀면서도 계속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는 듯한 손놀림, 근육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촉진법까지 모든 게 전문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은 구석진 휴게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만수가 다가와 앉으며 슬쩍 물어봤어요. 윤정아, 혹시 간호사 출신이야? 손님들 몸 상태를 너무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 잠시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지만 김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저건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윤정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오후 3시쯤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나에서 한 손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우왕좌왕할 때 윤정은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윤정이 외치며 쓰러진 손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건 완벽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가슴 압박의 깊이, 속도, 호흡 보조까지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어요. 김만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윤정은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했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을 때 윤정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있어서요. 구급대원은 감탄했어요. 전문가 수준의 처치였거든요.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김만수는 윤정을 불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정아, 솔직히 말해. 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김만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윤정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그 냉정함과 전문성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윤정이 퇴근할 때 김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군인 같았어요. 특히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원룸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와 등에 남아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들, 단련된 근육들이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베개 밑에서 낡은 군번줄과 전술장갑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윤정이 혼잣말을 하며 다시 물건들을 숨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평온한 일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찜질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3명의 남자들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맨 앞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2명은 더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험악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청춘 찜질방이구나. 생각보다 낡았네.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만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카운터에서 일어났어요. 30년 군 생활로 다져진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목욕하러 오신 건가요? 김만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목욕? 우리가 목욕하러 왔을 것 같아? 박철구 형님이 보내신 거야. 젊은 남자 중 하나인 조민수가 말했어요. 28살의 조민수는 박철구의 오른팔로 막말과 비하가 일상인 악질이었습니다. 김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철구라는 이름은 이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지역 건설업계에 영향력을 가진 조직폭력배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김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조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해? 그때 윤정이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새 남자를 보자마자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야, 저기 때밀이 누나 나왔네. 어디 보자. 조민수가 윤정을 훑어보며 불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상황을 어디선가 겪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윤정이 김만수에게 말했지만 조민수가 길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우리 이야기나 좀 들어봐. 박철구 형님이 이 찜질방을 사고 싶어 하신다고. 김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팔 생각이 없다고? 아저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봐. 조민수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나머지 두 남자도 김만수를 에워쌌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해. 알겠어? 윤정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위협,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말이죠.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나와? 조민수가 윤정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누나도 알지? 여기서 일하려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 윤정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조민수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손대지 마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조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때밀이 누나가 성격이 있네? 좋아. 그런 여자가 더 재미있어. 김만수가 윤정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는 선량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선량한 사람들? 하하. 조민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세상에 선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지. 그러면서 조민수는 윤정을 다시 쳐다봤어요. 때도 밀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얼마나 좋아? 하하.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 예전에 그놈들과 똑같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작전 중에 만났던 악질들, 민간인들을 괴롭히던 자들, 그리고 동료가 죽던 그날의 상황까지 말이죠. 한참 때를 밀고 있던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이미 손님은 없었어요. 조민수가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윤정을 희롱하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말 들려? 박철구 형님이 이 찜질방을 원하신다고. 조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탈의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윤정이 막아섰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나를 막는다는 거야? 조민수가 윤정의 수건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윤정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때밀이사가 아니라 위험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김만수가 급히 막아섰지만 조폭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아저씨, 방해하지 마. 우리는 일하러 온 거야. 일이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철구 형님의 일이야. 이 찜질방은 곧 우리 거가 될 거라고. 윤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 훈련받았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형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조민수가 다시 윤정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몸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안 그러면 이 찜질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윤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윤정은 조민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민수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윤정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조민수는 당황했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김만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나 봐. 조민수의 두 동료가 김만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만수의 시선은 탈의실로 들어간 윤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탈의실 안에서 윤정은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군번줄과 낡은 전술장갑이 나왔어요. 윤정은 그것을 목에 걸고 전술장갑을 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윤정이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죽음, 실패한 작전,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까지 말이죠. 밖에서는 조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야, 때밀이 어디 갔어? 숨바꼭질하는 거야? 김만수가 막아섰지만 조민수는 탈의실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방해하지 마.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그때 탈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민수가 윤정을 보고 비웃었어요. 오, 장갑까지 끼고 나왔네? 뭐야, 청소라도 하려고?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조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몰라도 윤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조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밀이한테 손 떼면 살 안 붙어. 조민수가 크게 웃었어요. 뭐라고? 살 안 붙는다고? 하하. 때밀이 주제에 뭔 소리야? 김만수는 윤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흘렀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기는 여자네. 때밀이가 나한테 협박을 해? 조민수가 윤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윤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민수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윤정의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쿵! 조민수는 앉아있던 의자째로 3미터나 날아갔어요.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조용한 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조민수가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머지 두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때밀이사가 조민수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민수야, 괜찮아? 한 남자가 조민수에게 달려갔지만 조민수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허리와 갈비뼈에 심한 통증이 있었거든요. 김만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순한 때밀이사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다른 남자가 윤정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조민수가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인연이 뭔데? 어떻게 나를? 윤정이 조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조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경고했잖아요. 때밀이한테 손대지 말라고.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흘렀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두 번은 없어요. 조민수의 두 동료가 조민수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조민수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 기억해둬.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조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새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가자, 민수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동료 중 하나가 조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조민수는 계속 윤정을 노려봤지만 다시 덤빌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새 남자가 나간 후 찜질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만수는 윤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에게는 정말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윤정은 군번줄을 목에서 풀고 전술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다시 탈의실로 들어가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나올 때는 다시 평범한 때밀이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부터 박철구의 부하들이 찜질방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김만수는 일찍 출근해서 그들을 발견했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윤정이 평소처럼 출근했을 때 다른 직원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와 접수 직원, 그리고 다른 때밀이사들까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너도 그냥 집에 가. 오늘은 영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 김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저는 일할 수 있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오늘은 더 위험할 거야. 박철구라는 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김만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찜질방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쨍그랑 큰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나와. 박철구 형님이 직접 오신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무서워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저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접수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른 때밀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집에 갈게요. 미안해요, 사장님. 하나둘씩 직원들이 뒷문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만수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만했거든요. 잠시 후 찜질방에는 김만수와 윤정만 남았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들었어요. 찢어진 사우나 안내 전단지였는데 가족 같은 따뜻한 서비스라는 문구가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아, 너라도 집에 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김만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지만 윤정은 찢어진 전단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일했던 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만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네. 15년 전에 여기서 때밀이 일을 하셨어요. 저와 동생을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주고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보람있다고 하셨거든요. 김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윤정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죠. 엄마의 기억이, 엄마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일을 지켜야 해요. 윤정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차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구가 왔나 보네. 김만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검은색 세단 2대가 찜질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철구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45세의 박철구는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성격이었어요. 김만수, 나와. 박철구가 찜질방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만수는 윤정을 뒤로 보내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우리 민수가 어제 여기서 당했다며? 박철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뒤에는 조민수가 붕대를 감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저기 있는 여자가 절 팼어요. 조민수가 윤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철구가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깡마른 여자가 민수를 팼다고? 정말이에요, 형님. 갑자기 발차기를 해서 제가 날아갔어요. 박철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조민수의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구를 건드린 건 사실이네. 그럼 책임을 져야지. 박철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찜질방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나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김만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팔 생각 없다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팔 생각이 없다고? 그럼 부숴버리면 되지. 박철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박철구가 윤정을 다시 봤어요. 내가 민수를 팬 여자구나. 용감하네. 죄송하지만 먼저 손 뗀 건 그쪽이에요. 윤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철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손 뗄 차례네. 박철구가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길을 막았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뭐라고? 들어올 수 없다고? 박철구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저 여자 정말 웃기네. 혼자서 우리를 막겠다는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철구와 부하들은 일단 돌아갔어요. 하지만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짐 싸고 나갈 준비해도. 찜질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어요. 김만수는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정말 위험해. 오늘 밤에는 집에 가 있어.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날 밤 10시쯤 정말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차세대였어요. 박철구의 조직원 7명이 찜질방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윤정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출입구를 확인하고 CCTV 각도까지 조정해뒀습니다. 마치 작전을 세우는 것처럼 치밀했어요. 사장님, 지하실로 피하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윤정의 눈빛이 다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찜질방 주변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박철구의 조직원 7명이 각기 다른 입구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문을 잠갔고 내부 조명도 일부만 켜뒀어요. 김만수는 지하실로 피했지만 윤정의 안전이 걱정되어 계단 위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찰칵 메인 문이 열리며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박철구가 있었고 뒤따라 조민수와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습니다. 오, 혼자 기다리고 있네. 용감하다, 용감해. 박철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조직원들이 윤정을 둘러쌌습니다. 어제는 기습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7대 1이야. 조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갈비뼈가 아직 아팠거든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주변을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적의 위치, 동선, 무기 유무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이 찜질방 팔 거야? 안 팔 거야? 박철구가 윤정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여기는 우리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추억? 하하.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박철구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윤정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퍽! 첫 번째 조직원이 윤정의 팔꿈치에 맞아 벽에 부딪혔어요.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거. 두 번째 조직원이 놀라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윤정은 이미 그의 뒤로 돌아가 있었어요. 목 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자 그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철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저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동시에 가. 박철구가 소리치자 나머지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윤정의 몸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뜨렸어요. 세 번째 공격자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자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불과 3분 만에 5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조민수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철구만 남았어요. 넌 누구야? 경찰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정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난 특임단이었다고요. 특임단? 707 특임단 말하는 거야? 박철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707 특임단은 군 최고의 특수부대였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단 특전사였어요. 윤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구는 갑자기 음흉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단? 하하,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너에 대해 조사를 좀 했어. 박철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아나?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민호 상사, 너의 팀원이었지?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 북한 침투 작전에서 죽었다며? 너 때문에 말이야. 박철구가 잔혹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철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 실패로 팀원이 죽었고 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제대했다고 하던데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윤정이 소리쳤지만 박철구는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였어요. 이놈 때문에 제대한 거지? 넌 아무것도 못 지켰어. 동료도 작전도 아무것도.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폭발음 민호의 마지막 말,
피투성이가 된 현장,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민호 어머니의 눈빛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하, 뭐야, 이게 707 특임단이야? 사진 한 장에 무너지네. 박철구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웅크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민호를 죽였어요. 윤정이 중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무능해서 동료가 죽은 거라고. 박철구가 잔인하게 말했어요. 조민수도 안심하고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부터 처리하고 이 찜질방을 부숴버려. 박철구가 말하는 동안 윤정은 바닥에 쓰러진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과거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지하실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강했던 윤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윤정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윤정은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철구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호의 죽음, 실패한 작전,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동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해서 동료가 죽은 거야. 박철구의 목소리가 윤정의 귓가에 계속 울렸어요. 윤정은 눈을 꽉 감고 과거의 기억에 빠져들었습니다. 3년 전 북한 국경 근처의 어둠 속에서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윤정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하지만 윤정은 그때도 지금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일어나. 더 이상 볼 게 없어. 박철구가 윤정을 발로 차려고 했을 때 갑자기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곳에서의 추억이었어요. 15년 전 어린 윤정은 방학이면 어머니를 따라 이 찜질방에 와서 기다리곤 했어요.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니? 어느 날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윤정에게 물었어요. 돈 벌려고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어머니는 때를 밀어주고 있던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 보렴. 혼자 사시는데 몸이 아프셔서 목욕탕에 오기 힘들어 하셨거든. 그런데 엄마가 도와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어린 윤정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일은 단순히 때를 미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란다. 어머니가 윤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윤정은 지금도 기억했어요. 윤정이도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바닥에 쓰러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제가 틀렸어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호를 지키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사랑했던 이곳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윤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박철구와 조민수는 윤정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박철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머니가 이 찜질방에서 일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새벽마다 나가시던 뒷모습, 손님들을 정성껏 모시던 모습, 그리고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이 일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윤정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을 더럽힐 순 없어요. 박철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뭔 소리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윤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고 박철구를 바라봤습니다. 지킨다는 게 뭔지 지금 보여줄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절망이 아닌 결의였습니다. 민호를 지키지 못한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거예요. 엄마의 기억을, 이곳을 지킬 거예요. 윤정이 벽에 걸린 때밀이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앞치마였지만 윤정에게는 가장 소중한 갑옷이었습니다. 뭐야, 앞치마를 두르고 뭘 하겠다는 거야? 조민수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차분하게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저예요. 707 특임단이 아니라 때밀이사 최윤정이요. 윤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박철구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엄마가 사랑했던 이곳은 지킬 수 있어요. 윤정의 손이 앞치마를 만지며 말했어요. 엄마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정성껏 모셨던 이 손으로 이번에는 싸울 거예요. 박철구는 윤정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까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치마 둘렀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박철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김만수가 숨어 있는 지하실 쪽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그러고는 박철구와 조민수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때밀이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윤정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었어요. 윤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자 박철구는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야, 뭘 하고 있어. 저 여자 하나 못 잡아. 박철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타격이 정확했거든요. 형님, 뭔가 이상해요. 저 여자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민수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다고? 그래봐야 때밀이잖아. 박철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야, 철수야. 지금 당장 와. 애들도 더 데리고 와. 잠시 후 찜질방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차 4대였습니다. 박철구가 조직 전체를 동원한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야. 전직 특수부대 출신도 있어. 박철구가 윤정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윤정이 지하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 나와서 뒷문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김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5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야, 윤정.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 박철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윤정은 훈련소 시절처럼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구조, 출입구의 위치, 숨을 곳과 방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려놨어요. 마치 작전 지역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들어와. 박철구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이 일제히 찜질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퍽! 맨 앞에 서 있던 조직원이 쓰러졌어요. 윤정이 천장의 환기구를 이용해 기습한 거였습니다. 저기야! 다른 조직원이 소리치며 윤정을 향해 달려갔지만 윤정은 이미 사우나실로 사라진 상태였어요. 쫓아가. 하지만 윤정은 찜질방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좁은 복도, 여러 개의 방,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조직원들을 하나씩 분리시켰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사우나실에 들어가자 윤정이 뒤에서 나타나 목을 눌렀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탈의실에서 처리했어요. 한 명은 관절기로, 다른 한 명은 정확한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박철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윤정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은 휴게실에서, 다섯 번째는 복도에서 쓰러졌어요. 모두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형님,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조민수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의 조직원들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때 박철구가 데려온 전직 특수부대 출신 조직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직접 찾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일반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사우나실 안에서 윤정과 마주쳤습니다. 707 특임단이라고? 실력 한번 보자. 두 사람이 맞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사우나실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상대의 장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벤치를 방패로 사용하고 물을 뿌려서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균형을 잃는 순간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끝이야. 윤정이 조용히 말하며 그도 쓰러뜨렸어요. 이제 박철구와 조민수 그리고 몇 명의 조직원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박철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15명의 조직원이 한 명의 여자에게 당한 거였습니다. 윤정이 로비로 나타났어요. 앞치마는 여전히 깔끔하게 두르고 있었고 숨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들 뿐이네요.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철구와 조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정말 누구야? 박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말 안 했나요? 707 특임단 특전사 출신 인간병기였다고요. 그 순간 박철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윤정이 앞치마를 만지며 말했어요. 지금 전 때밀이사예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때밀이사 최윤정이죠. 박철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윤정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때밀이사 같았어요. 그 대비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구와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고 찜질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깨져 있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어수선했던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윤정은 예전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윤정아, 손님 오셨어. 김만수가 말하자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손님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일주일 전 사건 이후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윤정이, 괜찮아? 그때 많이 무서웠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윤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윤정이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윤정이 손은 정말 마법 같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네. 할머니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만수가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윤정아, 너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군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내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김만수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윤정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찜질방에만 있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장님,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정말로? 네. 지금 이 손으로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좋아요. 윤정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때는 무기였던 이 손이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뭔가를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김만수는 윤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후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윤정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모두들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윤정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 정말 고마워, 윤정아. 사람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윤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윤정은 정리를 시작했어요. 수건을 개고 침대를 정돈하고 바닥을 닦는 모든 동작이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정아, 정말 괜찮겠어? 힘든 일 없을 것 같아? 김만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거든요.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듣던 노래였어요. 윤정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지금 어머니가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말이에요. 윤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김만수가 먼저 퇴근하고 나서 윤정은 혼자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기 전에 찜질방을 한바퀴 둘러봤습니다. 부연 수증기가 아직 남아있는 사우나실, 깨끗하게 정리된 때밀이 침대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같은 따뜻한 서비스라는 표어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정은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키려 했지만 지금의 자신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이죠. 베개 밑에 숨겨뒀던 군번줄과 전술장갑을 꺼내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것들이 짐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정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겠어. 윤정이 군번줄을 목에 걸고 말했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구나. 윤정은 군번줄을 다시 정리하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무기가 아닌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찜질방을 나서며 윤정은 뒤돌아봤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거였어요. 이제 진짜 내 자리를 찾았어. 윤정이 혼잣말을 하며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때밀이사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지키기로 결심한 윤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